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미국장은 상승을 했는데 아시아는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죠? 긍정적인 영향을 별로 받지 못했나 봐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시장의 횡보가 좀 어느 정도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좀 사실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답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면 한 이번 일주일이 좀 특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 화, 수, 목까지 해갖고 한 4거래일 혹은 뭐 5거래일 정도? 이렇게 해서 답답하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의 일주일 혹은 뭐 2주 가까이 보시면 특정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단 말이죠.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밑밥을 까는 이유가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날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올린 영상들 이제 요즘에 쭉 보면은 뭐 하루는 뭐 위기를 극복했다가 뭐 하루는 다시 위기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게 횡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세가 위든 아래든 진행될 때가 있는 거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횡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위든 아래든 진행이 될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는 에너지 소모하는 거. 그렇다면 이런 횡보는 뭐예요? 횡보는 에너지를 이제 모아가는, 저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횡보 기간 중에 잘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지금 쌓아놓은 에너지가 위쪽으로 터질지 아래쪽으로 터질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상승하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고, 하루 하락하면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분석의 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밑밥을 좀 깔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한 4, 5거래일 혹은 미국 같은 경우 2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 혹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그죠?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뷰가 좀 확확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하루하루의 상승, 하루하루의 하락이 지금 같은 때는 좀 의미가 좀 큽니다. 평상시보다요. 그죠? 시세가 진행 중일 때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는 뭐 하루쯤 하락하더라도 아이 추세 진행 중이잖아요. 이러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고, 그죠? 하락할 때도 그렇습니다. 추세가 진행 중일 때는 뭐 한마디 하면 끝이 나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강아지는 덥나 봅니다. 밑에 마루로 내려갔어요. 카메라 꺼놓겠습니다. 하여튼 쟤는 밥 잘 먹고 또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가 컨디션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오늘은 또 조금 다운된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봤었죠? 그죠. 하루하루 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 밑밥을 많이 깔았는데 오늘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오늘 일단 장중에 되게 분위기 좋았었는데 장 마감하고 나니까 이게 하락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렇다면 그죠? 이렇다면 또 분위기가 또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좀 큰 게, 보시면 지난 2거래일 혹은 뭐 지난 일주일가량 횡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그죠? 분위기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와장창 쏟아지려면,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려면 어딘가 뚝을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 그 뚝은 343이라는 단위가 될 거고요. 네. 근데 아무튼 아직 뚝을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 뭐라 뭐라 하진 않겠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봐라, 3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만약 상승 마감을 했었더라면, 오늘 347.8을 돌파한 착 했었더라면, 여기 보시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런 움직임들이 전부 다 이게 지지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하락 마감해버리면 지금까지 여기서 놀았던 게 전부 다 저항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그죠? 네, 삼성전자도 당연히 주르르르 흘러내리고 있고요. 네.
하여튼 좀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집중들 잘 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은 좀 중요했다라는 거. 몇 거래일 동안 어떤 저항 만들어 놨었는데 넘어가야 될 상황에 일단 못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저항이 오래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오늘도 난리가 났었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349까지 올랐다가 343까지 터치하고 이랬으니까 변동성은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이런 움직임도 좀 가슴 뛰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요즘에 이 뭐 하루에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이 정도면 이제 좀 변동성이 적은 편인 거다. 아직 이 시장이 달리기는 시동도 안 걸었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답답한 저변동성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박스권 내에서 이런 데에서 좀 여러분들의 좀 어떤 계좌를 정비하고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를 좀 다시 잡고 이런 게 아마 좀 더 편안하실 겁니다. 대응이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구간에 오면은 정신없이 움직이죠. 그때 되면 진짜 가슴 뛰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를 좀 그대로 해봤고, 하여튼간 오늘 저렇게 하락 마감함으로 인해서 이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이 짧게 보면은 뭐 지난 3거래일 혹은 뭐 조금 길게 너그럽게 보면 한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가량 어딘가에 지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3.2 정도, 3.3 정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이제 분위기 심각해진 겁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요. 물론 그죠? 어떤 트리거는 이 343이라는 뚝이 붕괴되는 순간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으로선 아직, 근데 이제 뚝이 이제 꽉 찼다, 어떤 에너지가 꽉 찼다, 근데 이 뚝이 아래쪽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재료가 있는지 뭘로 뭐 뚝을 붕괴시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거, 분위기가 안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면 세력들이 뭔가 이거를 정당화할 만한 재료를 갖다 붙일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까지 이야기하고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 좁은 구간에서 한 일주일 혹은 뭐 짧게 보면 3일, 길게 보면 일주일 정도 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되게 안 좋아졌다라는 거. 네.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이 어떤 그죠? 미래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거꾸로 뭐 고퍼스 차트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몇 거래일 동안 그렇게 되면 지지력을 형성한 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시장 분위기가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살아나지 싶은데 달러가 살아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간 오늘 지난 보시면 몇 거래일 동안 여기 뭐 1260 얼마에서 지지력을 놓고 싸우고 있었는데 별로 지지력이 없었는데, 근데 오늘 일단 뻘떡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불안했던 게 전부 다 지지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 어딘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탄력적으로 튀려면 뭐 1200,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3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73원 정도에 있는 어떤 저항을 돌파한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계속 횡보인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은 계속,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런 횡보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뚝을 붕괴시켜야, 뚝이 무너져야 어딘가 뭐 확확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다만 지금 냄새만 솔솔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 뭐 재료 같은 이야기도 조금 좀 해봐야겠죠. 그래도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좀 그렇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렸다라는 거, 요게 어떤 좀 시장의 불안 요인?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했으면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킨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죠? 뭐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기적인 부분에선 저런 게 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솔직히 재료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그렇게 해석했었겠지만, 오늘 아무튼 시장도 하락 마감하고 뭐 환율도 분위기 안 좋고 이런저런 꼬라지를 봐서는, 그죠?
이거는 분명히 악재로 지금 의식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악재가 맞죠. 지금은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뭐 한국 경제가 좋습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인플레이션, 그죠? 결과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올린 거보다 더 지금 시장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요거. 한국은행 올해 물가상승률 4.5% 전망한다. 14년 만에 최고치다. 요게 사실 좀 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맞을 거고, 악재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일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어떤 전통적인 관점,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계부채, 뭐 하여튼 부채 많죠? 지금 뭐 나라마다 다 사정은 다르지만 하여튼 부채가 없는 나라들이 없는데, 막대한 부채들을 끼고 있는 다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쯤에서 이제 한 번쯤 좀 점검을 해봐야 되긴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얼마나 올렸냐면은 기준금리를 이제 25bp를 올렸습니다. 어디 나와 있더라? 하여튼 여기 뭐 기사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한국은행은 25bp를 올렸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여기 써 있죠.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연 1.75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 써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죠? 그 미국과 금리 차이를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이거 왜 중요하냐? 이 중국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중국 사례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어버리니까 중국에서 자금이 싹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위안화가 박살나고 있잖아요. 한국의 미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엔 0.25 올려서는 답도 없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엔 0.5%를 오늘 올려버렸으면, 오늘 50bp 기준금리 인상했으면 오늘 시장 박살날 수 있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대통령 바뀐 초기고, 아직 뭐 또 그리고 총재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장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50bp가 아니고 25만 올리지 않았냐. 지금 50 올리면 아마 그죠?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25만 올렸다라고 보는데, 25만 올린 거는 앞으로 몇 달간을 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거 굉장히 모자란 조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현재 여기 뭐 기준금리 1%라고 써 있죠. 1%라고 써 있는 거고, 다음번에도 50bp, 그 다음번에도 50bp 올릴 거란 말이에요. 6월달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도 50bp 올릴 건데, 그러면 금방 1.5, 2 금방 간단 말이에요. 두 번만 금리 인상하면 2% 가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젯밤 의사록 공개에서 보셨죠? 두 번 연속으로 50bp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1이다. 6월 15일 되면 1.5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5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은행 오늘 기준금리 0.25 올려갖고 금리가 1.75다. 기준금리가 심각하겠죠, 그죠? 그럼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얼마 안 난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약간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뭐 자금 유출을 만들어낸다, 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지만, 근데 영향은 있겠죠. 한국은 신흥국이니까 그만큼 미국보다 기준금리 차이를 좀 높게 많이 갖고 가야 그래도 좀 이 자금 유출을 좀 막기 쉬울 텐데, 이미 원달러 환율 꼬라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이미 정배열로 1,300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25bp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 그죠? 앞으로 이제 미래가 문제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 이거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혀졌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연준은 긴축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한국은 기어가고 있으니까 벌써 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그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아시아장이고 뭐고 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중국, 일본 얘네들도 보니까 장중에 좀 밀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래서 보면 뭐 짧게 보면 지난 2거래일, 좀 길게 보면 뭐 4, 5거래일 혹은 뭐 6거래일, 7거래일 이상 어딘가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얘도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고, 얘도 변동성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얘도 하루의 상승, 하루의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의 방향성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 뚝이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와르르 쾅쾅 하진 않을 텐데, 근데 일단 위험하다,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좀 모습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뭐 얘는 이미 뭐 추세가 좀 많이 박살난 상황이라, 그죠? 하여튼 뭐 상해종합은 오를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 이런 위안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조정을 맞춰 놓고 다시 튀어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봐야 될 건 전고점 자리, 이런 자리가 어떤 저항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런 점들이 오늘 뭐 한국, 중국 증시에 좀 부담이 됐을 수 있겠네요.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뭐 기사 같은 거 이야기들 좀 다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그죠? 미국 증시 오늘 밤 하여튼 매일매일 지금 중요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상승하면은 뭐 확 안도감이 생기고, 하루 하락하면 확 불안감이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또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잖아요. 미국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겠어라고 했으면 오늘 밤은 어떨까요? 이제 오늘 밤은 그거 어제의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야죠. 딛고 일어서서 이제 나 지지력이 있고 반등할 생각이 있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이게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아시아장 분위기 보고 미국장이 어쩔 거라고 예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미국장 오늘도 좀 긴장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만약에 또 어제의 상승을 되돌리면서 또 하락을 하거나 이러면 분위기 굉장히 또 더러워질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빅스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뭐 빅스를 빨리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빅스도 잘 안 죽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빅스가 빨리 여기를, 그죠? 오늘 밤에 빨리 28자리를 죽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8.3, 지금 있는 이 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28.3을 빨리 죽여 내려와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뭐 안정적으로 반등을 하든 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들 오늘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일 수도, 이게 어쩌면 가장 쉽게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일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 S&P나 나스닥 지수 보면은 막 복잡하잖아요. 지지와 저항 확인해야 되고 뭐 분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그런데 빅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28.3 넘나 안 넘나 보자, 이것만 보면 되니까 어쩌면 더 이게 시장을 보는데 더 간단한 지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요. 이 숫자가 뭔지 이해만 한다면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가 오늘 밤에 28.3자리 여기를 지키느냐 붕괴시키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양봉 조그맣게 올라오면 또 분위기도 싸해지겠죠. 근데 솔직히 뭐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고, 하여튼 그죠? 이 깝깝한 구간 안에 와 있어요. 깝깝한 구간 안에서, 이런 구간에서 좀 잘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좀 드리고 싶고, 솔직히 반등 한 번쯤 할만해요. 미국 증시 반등 마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 못 나오면은 빅스가 이제 크게 치솟으면서 이제 급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지지력 확보해놨으면, 이제 어제의 상승까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 해놨으면 가야 돼요. 위로 이제 반등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아직까지 사실 좀 미지수니까. 그죠? 사실 반등하는 것도 어딘가를 넘어가야 반등을 하는데, 아직 어딜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답답한 상황에서 그냥 우린 지켜볼 수밖에 없고, 기존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아직 현금 갖고 이제 어디로 가나 지켜보시는 분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넘었죠. 거의 지금 일주일째 지금 밤에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밤에도 연장 근무가 아마, 그죠? 오늘 밤에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횡보 기간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뭐 한 5거래일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S&P도 5거래일 이상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굳이 야근 안 해도 됩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싸움에 내가 참여 안 해도 된다고요. 그죠? 횡보 구간이 끝나고 나서 뭐 어디 붕괴시켰다, 붕괴시키는 거 확인되고 조금 비싸게 사면 되잖아요. 혹은 뭐 반등을 한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비싸게 하면 되고, 그거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밤샐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밤새신 분들은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 더 먹겠다는 분들이고,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대신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조금 더 안전하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면 되겠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뭐 하여튼 뭐든 장단점이 다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지지와 저항 싸움들,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그 지지와 저항 싸움들 벌어질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분봉 띄워놓고 보시면 요즘 같은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봉 같은 거 보시면 그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지금 12,000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싸움을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글쎄요 뭐 한 11,600, 11,700 분봉으로 보면 또 안 보이는 요런 어떤 추세선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걸 붕괴시키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어보니까 이런 라인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추세선 그어놓고 좀 보시던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분봉을 띄워놓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실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에 뭐 지표 발표 하나 있긴 있죠. 미국 GDP 발표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다른 거 딱히 뭐 점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